10분 안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을 종목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방식의 종목 발굴 시간, 뜨거운 10분, 10미닛. 10분 안에 시청자 여러분을 대변하는 제 마음을 움직이면 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한 종목만 선택될 수도 있고 두 종목 모두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선택된 종목에만 매매 전략 공개가 허락됩니다. 오늘 첫 시간 저에게 도전해 주실 분, 박우신 와우넷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이고 또 이렇게 뭐 선택을 한 해 만에 이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보통은 두 명이 한 종목씩 나오는 선택을 그러니까요. 하는 컨셉일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렇죠. 스스로 두 종목을 어떻게 보면 가져와서. 저한테 영업을 하시는 거죠. 뭐 제가 예전에 많이 하던 거라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뭐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뭐 늘 이렇게 설명 듣는 자리에 있다가 고른다고 하니까 벌써 듣는 자세부터가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뭐 평소 하시던 대로 또 뭐 자신감 있게 뭐 잘 해주시니까 해보겠고요. 제가 10분을 드리면 설명 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중간에 이렇게 뭐 궁금한 부분들은 또 질문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 주십시오. 자, 어필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전에 먼저 오늘의 종목을 살펴보죠. 10미닛 후보 종목입니다. 네,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대로 CNG 하이테크 대 SBI 핀테크 솔루션즈입니다. 가지고 오신 종목이고요. 뭐 딱 그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쪽은 뭐 이렇게 하드웨어 쪽일 것이고 또 한쪽은 뭔가 결제 시스템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진짜로 10분 어필 듣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따가 이제 설명은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증세 이슈도 있고 거기서부터 사실 증세가 빅테크 기업들이 안 좋다라고 많이 인식이 된 게 사실인데 일단 제가 드는 생각은 증세 때문에 오히려 IT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일단 비용 처리를 많이 해야 좀 세금 내는 게 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고 밑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캐펙스 확대 수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CNG 하이테크가 대표적인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주로 매출을 이제 발생을 시키는 분야가 CCSS 혼합 장치라는 부분에서 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요게 이제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 공장 내에 들어가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현재 이 회사가 국내에서 90%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캐펙스가 확대가 되면 장비도 들어가고 소재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건 공장을 짓고 그 공장 안에 이러한 장치들을 이제 들여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오스틴 공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관련된 수혜주로 또 언급이 되곤 했던 그러한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시총이 1,000억대다 보니까 다른 뭐 예를 들자면 뭐 PSK나 GST나 뭐 원익 IPS나 이런 우리가 이제 오스틴 공장이 새로 이제 설립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로 거론이 되는 기업들보다 시총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약간 아직은 덜 알려져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의 수혜도 보고 있지만 이 회사가 이제 미래 먹거리도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CU 방열기판이란 이제 산업 분야하고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생산 관련돼서 동서발전과 이미 이제 계약을 맺고 이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품목들은 모두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탄소 포집이라든지 어떤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을 생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친환경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어제 와우넷 유튜브에서 제가 반도체 유망주 3선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실리콘웍스, GST 그리고 CNG 하이테크 요거 3개였거든요. 지금 실리콘웍스랑 GST는 오늘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CNG도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앞서 두 종목보다 좀 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고 제가 왜 이 언급을 드렸냐면 이 GST라는 그룹도 지금 이 종목은 아니지만
이 종목도 사실은 칠러와 스크러버를 만들면서 친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계성이 있거든요. 즉 이제 그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산업들이 친환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고리를 숫자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을 다루는 회사들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 회사가 11월, 12월, 1월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3달 동안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네. 2월 달부터 이제 조정을 한 2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지금 한 2달 받고 이제 바닥권에서 머리를 오늘 들고 있죠. 오늘 이제 조금 머리를 들고 있어요. 지금 뭐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안 그래도 가격 주가 흐름 좀 보고 싶었는데 예, 지금 요즘- 설명 주시네요. 예, 한번 1차 상승이 나오고 한번 눌려줬다가 지금 이제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머리를 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굳이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앞전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증여 이슈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증여가 앞뒤로 2달 동안 평균가로 증여를 하거든요. 예. 보통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증여를 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작년 가을, 여름 가을께 이제 증여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주가도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도 하나 있었다. 이런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CNG 하이테크는 지금 예. 충분히 설명을 일단 예. 하신 걸로 예, 설명드렸습니다. 알고 예. 그러면 그 두 번째 후보 종목 말씀 예, 듣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BI 핀테크 솔루션즈인데 사실 제가 이제 오전에 대본을 주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오늘 오전에 이미 한번 시세가 또 났었더라고요. 그랬죠. 오전에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제가 사실은 타 방송 타 코너에서도 제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몇 번씩은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왜 이런 포인트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의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그 시세가 계속 좋았다가 대외 요인들로 주가가 한번 빠졌었어요. 이때가 이제 2019년이거든요. 예. 이때부터 이제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좀 길게 보면 사실은 뭐 지금 많이 못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이 회사가 일본 기업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019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다투던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때 그 이제 지소미아 뭐 그렇죠. 터지고 하던. 예. 네.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한번 타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일본 하면 또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죠. 그랬죠. 예. 이 두 번의 이제 대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회사가 2018년부터 19년 이때 올라갈 때 연기금이 좀 많이 샀었어요. 예. 연기금이 좀 수급적으로 많이 들어왔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주가가 이제 빠졌을 때 2020년에 대부분 엑시트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최근까지도 바닥권에서 엑시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바뀌게 되면 이제 종목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나오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올해 좀 충실히 올해까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주로 이제 송금 서비스,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에서 주로 매출이 찍히는데 송금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가 남아 돌죠. 예. 그렇죠. 예, 일자리가 또 남아 이제 돌죠. 뭐 예. 저희보다 훨씬 이제 취업 그 부분이 훨씬 그렇죠. 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게 네. 5년 후, 10년 후면 일자리가 남을 거예요. 지금 인구가 줄고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인구가 예.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본이 먼저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이러한 동남아에서 그 취업 인구들을 계속 끌어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자기 집에 이제 다시 송금을 하는 해외 송금. 예, 그 송금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요. 이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관련돼서는 꽤나 MS가 높은 이제 탑티어에 위치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 회사가 또 특이한 게 이 송금 서비스를 할 때 리플이라고 가상화폐가 있거든요. 네. 예, 요 가상화폐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굳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사실 볼 수 있는 종목이 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전자결제가 굉장히 활발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직도 뭐 현금을 많이 쓰는 그렇죠. 현금을 사회니까요. 많이 쓰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거의 현금 안 쓰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카드로 긁는데 일본은 또 카드를 거의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원래 앞두고 그 노캐시 정책을 계속 이제 펼치고 있었어요, 일본이. 그런데 사실 도쿄올림픽 연기가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일본 같은 경우는
초창기 산업군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많이 성숙된 산업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 산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게 SBI 핀테크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띠고 있는 일본 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티어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SBI 핀테크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상장에 대해서 약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 증시 상장 얘기도 잠깐 나왔던 또 그런 이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볼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네. 일본 내에서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죠. 국내 시장에만 지금 국내만 상장이 상장이 되는 돼 거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국내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예전에 보면 SBI 모기지라는 회사가 예. 있었는데 그 회사가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2년 전, 3년 전에 언급이 됐다가 지금은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스토리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일단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 금일 같은 경우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슈팅이 나왔었어요. 오전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가지고 분봉을 보시게 되면 11,400원까지 11시 반경에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좀 달려서 좀 찝찝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보는 지금 위치에서의 윗꼬리는 저는 매집 단계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앞서 보시면 이 11월 달 이때도 이제 거래가 터졌었고 2월 달, 뭐 3월 달 그리고 최근에 계속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윗꼬리가 바닥권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집하는 흔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매집이 좀 진행 중인 종목으로 보고 있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이고 이렇게 뭐 시간을 들이니까 간결하게 설명을 그냥 딱딱딱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주가 흐름도 봤고 둘 다 어떻게 네. 보면 가격대까지 다 생각해서 예. 가져오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요 첫 번째 요 코너에 요 두 종목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뭐 또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냥 뭐 다른 솔직하게 코너도 말씀 주세요.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일주일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네. 종목이 그 정도로 그러면 좀 덜 알려졌다라는 의미이기도 덜 한 알려져 거잖아요. 있는 상대적으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앞서 언급드린 대로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방송까지 와가지고 네.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유망주 3선이라고 해서 실리콘웍스, GST, CNG 하이테크 요거 세 개를 했기 때문에 네. 앞서 두 개가 너무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덜 올랐길래 한 측면이 좀 있고 가격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SB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은 저는 이제 가상화폐에 관심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가상화폐가 약간 과열이에요. 거래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데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산업군으로의 접목되는 현상들 이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가상화폐를 직접 자기네들이 주 매출을 일으키는 데에서 쓰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얘네는 리플을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네. 과거부터 사실 SBI는 제가 추적을 많이 했던 회사라서 그 과거 스토리를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기 좀 좋겠다. 가격대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PD가 말씀 주시네요. 어필 타임 10분 다 됐다고 네, 이제 네. 선택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저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CNG 하이테크 대 SBI 핀테크 솔루션즈. 저의 선택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CNG 하이테크입니다. 네. 뭐 사실 둘 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고 예, 예. 특히나 SBI 핀테크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스토리가 좀 쏙쏙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뭐라 그럴까 쏙 끌리는 면도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예. 내가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실적 시즌도 있고 그래서 좀 조금 더 이렇게 스테디하게 올라갈 수 네.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근데 골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CNG 테이크를 고르실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야, 얼굴에 그렇게 쓰여 계신데. 여러분 제 얼굴에 CNG를 선택할 걸로 정말 이렇게 잘 또 맞추시는 것 같네요. 저희가 사전에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직접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택한 종목만 매매 전략이 공개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 박 대표님 CNG 하이테크 매매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죠. 예, 일단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신고가는 저는 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사실 신고가가
올해 1월 달에 기록했던 16,5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200억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기준이 그래도 한 120억 수준을 냈기 때문에 일단 멀티플이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땐. 그러한 부분에 말씀드린 방열기판이나 탄산수 나트륨, 친환경과 관련된 아이템이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는 추가적인 멀티플을 저는 부여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캐펙스 확대 수혜까지 계산을 한다면 글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뭐 많이 가면 진짜 나중에는 한 2천억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위에 한 18,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선. 이번에 이제 저점을 기록했던 자리가 12,500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좀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가 선택한 종목 알고 계시죠? CNG 하이테크를 선택했지만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저와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투자 결정은 각자의 책임하에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저에게 선택받지 못한 다른 종목의 매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나고 오후에 이제 유튜브 풀 버전을 올릴 겁니다. 거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10분 10미닛이었습니다.